꿀과 혈관 건강의 비밀. 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것을 그냥 드시지 마세요. 자칫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대학교 병원 뇌혈관센터의 10년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매일 하는 이 행동이 지금 여러분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 아침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 다들 실천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심혈관 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봐온 전문의 박상훈입니다. 그동안 우리 세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며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강 비결은 비싼 약도 아니고 따라하기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 비결은 바로 꿀 한 스푼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의료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릴 핵심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혈관에 미치는 기적적인 효과입니다. 둘째, 60세 이후 우리 혈관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혈관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넷째, 건강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 방법 3가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궁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10년 앞당기는 비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꿀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부쩍 숨이 차오릅니다. 가끔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걷다가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서 고생하시나요?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돌리고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혈관이 여러분께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바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58%가 혈관 경화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10명 중 무려 6명에 달하는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는 안일함으로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방심 때문에 나중에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최근 부산에서 심장혈관 전문의로 계시는 최 전문의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의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넓고 깨끗하며 엄청난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고속도로에는 점차 노폐물이 쌓이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좁아진 혈관 고속도로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꿀이 있습니다. 만약 60대 이후에도 혈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진흙으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과 같아집니다. 이런 곳은 항상 막힐 위험이 있고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단순히 차가 고장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소중한 삶 전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시던 72세 박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즐기신 만큼 건강하셨지만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보시던 정할머니께서도
다음날 갑자기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닥치기 직전까지도 많은 분이 본인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수도권의 한 명문대학 연구팀에서 60세 이상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꿀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실험 참가자들의 혈관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직 의사들조차 깜짝 놀라게 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꿀은 혈관벽의 탄력성을 눈에 띄게 개선하고 혈관 내피의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과 직결됩니다. 비싼 약을 사 먹을 필요도 복잡한 건강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꿀을 선택하고 황금 시간대에 맞춰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이미 있는 꿀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꿀이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오히려 꿀을 잘못 섭취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역효과를 내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달콤하면서도 치유 효과가 탁월한 음식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또한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단순히 믿기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차에 타 마시거나 감기 예방용으로만 생각했던 꿀 한 스푼에는 상상 이상의 강력한 치유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명문대학 연구진이 8주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국제적인 영양학 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할 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내용입니다. 저는 막연한 감정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의 첫 번째 효과는 바로 혈관의 탄력성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50세가 넘어가면 혈관은 점차 낡은 고무호스처럼 굳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오래되면 안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어 물줄기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혈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더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쉽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흔히 겪는 고질적인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조용한 일꾼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혈관을 청소하는 배관공과 같습니다.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닦아내고 부기를 가라앉혀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막혔던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 무겁던 다리가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손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수도권 명문대학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꿀을 섭취한 지 단 8주 만에 혈관의 경직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약 4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혈압 안정과 신경 긴장 완화입니다. 혹시 저녁에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며 몸에 열이 오르는 경험을 하셨나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 또한 교감신경계가 자극받아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꿀은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박수를 늦추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아주 귀한 식품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0대 최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으며 밤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잠들기 힘들었는데 저녁에 꿀차를 마신 뒤로는 훨씬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칭찬까지 듣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신경계가 휴식을 취하면 우리 혈관도 스스로를 조절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 몸속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면역력 강화와 자연 방어막 형성입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집안 식구 중 한 명만 재채기를 해도 금세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리곤 합니다. 이제 꿀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벽을 든든히 세울 때입니다. 우리 세대인 5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예전처럼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꿀은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방어 군대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천연 항생제와 같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나쁜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꿀은 우리 몸의 주력군인 백혈구 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염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평소 잦은 감기나 오래가는 기침,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꿀을 섭취하면서 병치레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작은 상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아물게 됩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은퇴 공무원 이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전해주셨습니다. 1년 내내 만성 부비동염을 앓으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는데 매일 아침 꿀을 마신 뒤로는 약국에 가는 일이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란하지 않지만 확실한 예방의 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에너지 증진입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심 식사 후에 유독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 우리 세대 분들이 정말 많이 겪고 계시는 고충입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제때 흡수하지 못하거나 식후에 나타나는 저혈당 때문입니다. 꿀은 천연 포도당과 과당이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덕분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정제된 백설탕은 마치 순식간에 타버리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은은하고 오랫동안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흡수되어 활력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이 덕분에 꿀은 여러분의 오후 시간을 훨씬 더 맑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카페인을 마셨을 때처럼 에너지가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은퇴하신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점심만 먹으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꿀물 한 잔 덕분에 저녁까지 활기차게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주변 가족들도 그 변화를 보고 함께 시작할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의지도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줄 힘도 여기서 나옵니다. 5번째 효과는 바로 수면 개선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은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새벽 2시나 3시쯤 자주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곤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밤사이에 깨지 않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꿀은 일반적인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한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60대 어르신은 이런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권유로 잠들기 1시간 전에 꿀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한밤중에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가볍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자녀분들에게도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회복을 돕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기억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1스푼, 오후에 1모금, 그리고 잠들기 전 꿀차 한 잔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단 몇 주 후에 여러분의 몸은 기분 좋은 신호로 응답할 것입니다. 가벼워진 발걸음과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손, 상쾌해진 정신과 뒤척임 없는 편안한 밤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꿀이 왜 이런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40세를 기점으로 우리의 혈관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적을 명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자신을 보호할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서 매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파헤쳐 봅시다. 우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모든 질병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놀랍게도 공통된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뇌졸중, 기억력 감퇴부터 다리 저림, 무릎 통증, 불면증에 이르기까지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우의 주범은 바로 손상된 혈관입니다.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이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낡은 집의 배관처럼 40세 이후 우리의 혈관은 서서히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그 균열 위로 매일 미세한 노폐물인 플라크가 쌓여갑니다. 점차 혈액이 흐르는 통로는 좁아지고 흐름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로 일련의 조용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에 해당되시나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걷다가 다리가 무거워져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서야 했나요? 최근 들어 잠들기가 부쩍 어려워지거나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곤 하시나요? 혹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손가락 끝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따끔거림을 느끼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해진 여러분의 순환계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배관 시스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60세가 넘어가면 그 배관들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관이 쉽게 막히고 혈압은 높아지며 혈액순환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심장과 뇌는 피를 돌리기 위해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합니다. 혈관이 10% 정도 좁아졌을 때는 아직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가 좁아지면 손발이 차갑고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아주 많은 분이 이미 2단계에 와 계십니다. 혈관이 50%까지 좁아지면 고혈압과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나고 70% 이상 좁아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혈관이 절반인 50%까지 좁아져도 우리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갑자기 그런 일을 겪으셨을까요? 사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꿀이 이 심각한 혈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꿀은 단 음식인데 우리 같은 노인들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건강한 역설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에 해를 끼치는 정제된 설탕과 달리 천연꿀은 단순한 당분 이상의 성분들을 가득 함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꿀 한 스푼에는 무려 180가지가 넘는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특별한 성분이 혈관을 살립니다. 꿀이 혈관 건강에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데는 3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입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을 집안의 배관 내벽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염증이 생기면 이 내벽이 거칠어지고 부어올라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플라보노이드는 전문 배관공처럼 내벽을 매끄럽게 닦아내고 부기를 가라앉힙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우리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글루코스 산화효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생물학적 보안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효소가 몸에 들어가면 소량의 과산화수소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건강한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쁜 박테리아만 골라 죽일 수 있는 적절한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꿀이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덕분에 혈액은 더 깨끗해지고 혈관벽에 노폐물인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꿀은 혈관 내피에 직접 작용합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벽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층으로 혈액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입니다. 이 층이 건강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 수도권의 한 명문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공복에 천연꿀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혈류량이 평균 15%나 증가했으며 혈관 염증 지수는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혈관벽의 탄력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참가자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3.8세나 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장비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증명해낸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도
연구 참가자들처럼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 국가공인보건연구소에서 진행된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고지방 식단을 통해 노년기 동맥경화 상태를 유발한 실험군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식단에 딱 4주 동안만 천연꿀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혈관을 막는 주범인 혈중 중성지방이 10%나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은 혈관 내벽에 쌓여 통로를 좁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지방 유형입니다. 또한 혈관 내에서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 수치도 이전보다 10% 이상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실제 수치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꿀이 단지 달콤한 식품을 넘어 우리 노년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 보조제임을 증명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섭취할 때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내내 꿀을 꾸준히 마셔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루 중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추가적인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꿀만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는 몸이 긴 잠에서 깨어난 직후라 위가 비어 있고 혈액순환이 느린 상태입니다. 또한 혈압이 아직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아주 민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은 우리 혈관과 소화기에 부드러운 시동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아침이라고 건강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꿀 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효소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균 작용을 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글루코스 산화 요소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뜻한 꿀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셔보십시오. 며칠만 지나면 이른 아침에 손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머리도 훨씬 빨리 맑아지고 예전보다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중 많은 분이 나른함을 느끼고 졸음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식곤증이 찾아오는 시간이죠. 이때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커피 대신 꿀차를 선택해 보세요. 여기에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이나 계피가루를 약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개선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아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이 3가지가 결합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활력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오후를 활기차게 보내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방법은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의사가 권장하는 비결입니다. 밤사이 혈관의 회복을 돕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너무 달지 않게 따뜻한 물에 작은 티스푼의 양을 타서 마셔보세요. 이 습관은 몸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여러분이 깊고 편안하게 중간에 깨지 않고 잠들도록 돕는 천연 수면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수면제 없이도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제 지인 중 수원에 사시는 68세 이 어르신은 예전에 매일 새벽 23시만 되면 잠에서 깨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따뜻한 꿀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하던 잡다한 꿈이나 갑자기 깨는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따라서 하루 중 딱 한 번만 꿀을 먹어야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소중하고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은 생강을 곁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질에 꼭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아침 공복에 꿀을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묽게 타서 드시되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해 보십시오. 레몬은 혈관 수축을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혈당이 걱정된다고 해서 꿀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섭취량을 한 스푼 미만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절대로 공복에 드셔서는 안 됩니다. 채소나 현미밥 위주의 식사 후에 꿀을 드시면 당 흡수가 느려져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손발이 차고 기력이 부족한 경우. 평소 손발이 자주 차갑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꿀을 따뜻한 생강물에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건강조합입니다. 몸에 열이 많고 안면 홍조가 있는 경우,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체질이라면 꿀을 약간 시원한 물에 타거나 매실액을 섞어 드셔보세요. 나른한 오후 시간대에 드시면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돋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몸에 열을 내리고 기운을 조절하는데 꿀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평소 위가 약하거나 복통이 잦은 분들은 진한 꿀을 바로 마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에 최대한 묽게 타서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천천히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꿀이 몸에 더 부드럽게 흡수되며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합리적으로 습관을 조절해 나간다면 매일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리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삶이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아주 따뜻하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충주에 살고 계시는 72세 김순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을 돌보고 식물을 가꾸며 책도 읽으면서 누구나 꿈꾸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지면서 모든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힘없이 절뚝거렸고 밤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리 경련 때문에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이 공통으로 겪고 계시는 고통스러운 증상들입니다. 병원에 가보았지만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가벼운 걷기 운동도 매일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막내딸이 시골에서 직접 구한 야생꿀 한 병을 보내온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딱 한 스푼만요. 어르신은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정성이 고마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변화는 단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무겁기만 했던 아침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개운하고 편안해진 것입니다. 꿀을 드신 지 2주가 지나자 다리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손에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순희 어르신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침까지 깨지 않는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이웃들이 먼저 어르신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넘쳐요. 모임에서 가장 건강해 보인다는 칭찬에 어르신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이 단맛을 참 좋아하나 봐요. 딸아이 덕분이죠. 그 단맛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수년간 지쳐있던 순환계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매일 단 한 스푼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체형에 맞아야 하듯 영양가 높은 음식도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 전 반드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손주들이 기침을 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어른들은 약 대신 따뜻한 꿀물을 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꿀은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도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함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소화계는 아직 미성숙하여 이 포자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영아 보툴리누스 중독이라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며 심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손주를 위해 꼭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손주에게 꿀을 먹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만 1세가 지난 후에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제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가벼운 혈당장애가 있는 분들과 달리 제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엄격하게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천연 꿀이라 할지라도 혈당 수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피하시거나 반드시 전문의의 감독하에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현재 혈압 강화제,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 또는 와파린과 같은 약물로 치료 중이시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 중 많은 분이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 꿀이 약물의 흡수 방식이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꿀을 주기적으로 드시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넷째는 꽃가루나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약인 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발진이나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꿀을 마신 후 목이 가렵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시하고 다시 마시면 다음번엔 반응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비만이거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꿀이 천연 설탕이긴 하지만 엄연한 당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25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간이 꿀의 과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간이나 중성지방 수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꿀이 아무리 좋아도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대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꿀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도 꼭 피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섭취 실수들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이 꿀을 마셔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사소해 보이지만 꿀의 효능을 대부분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시니어 분들이 꿀을 섭취할 때 가장 흔히 하는 3가지 실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 꿀을 팔팔 끓는 물에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효소를 거의 전부 파괴합니다. 특히 항균 작용과 혈관 청소, 면역 증강에 도움을 주는 카탈라아제와 글루코스 산화효소 같은 핵심 성분들이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셨습니다. 그래야 더 깨끗하고 효능이 강해질 것이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몸에 좋은 효능은 모두 사라지고 사실상 설탕물만 남게 된 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을 댔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꿀을 2~3스푼씩 바로 떠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위장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당분이기 때문에 비니 점막에 직접 닿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이나 복통을 일으키고 하루 종일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묽게 희석한 꿀 한 잔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꿀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기력 증진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꿀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마트나 온라인에서 꿀을 고를 때 색이 예쁘고 가격이 저렴하면 고민 없이 구매하곤 합니다.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향료, 옥수수 시럽 등으로 희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꿀인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물처럼 퍼지지 않아야 합니다. 순수한 꿀은 흩어지지 않고 천천히 한 줄기로 떨어지며 거품이 일지 않습니다. 또한 제품의 라벨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도당 시럽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성분 목록이 너무 길다면 그것은 순수한 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실수만 피하신다면 꿀의 진정한 효능을 느끼실 것이며 그 효과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의 5가지 놀라운 효과를 기억하세요. 혈관 탄력성 회복,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에너지 증진, 그리고 수면 개선입니다. 꿀 한 스푼으로 우리 몸 전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꿀 섭취의 3가지 황금 시간을 기억하세요. 아침 공복, 점심 식사 후 시간 뒤, 그리고 잠들기 시간 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들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이 우리가 잠든 밤 사이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기억하세요.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지 마세요.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꿀을 사지 마세요. 넷째, 꿀을 드시면 안 되는 5가지 경우를 확인하세요. 1세 미만 영아, 제1형 당뇨병 환자, 특정 약물 복용자, 알레르기가 있는 분, 그리고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분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핵심 수칙입니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하루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꿀 한 스푼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60세 이후 건강을 활짝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꿀의 효능과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도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혈관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다리 통증 없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에 돌덩이를 짊어진 듯한 피로감 대신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 단 한 스푼의 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꿀 한 스푼이 모든 약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습관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꾸준하고 사랑 담긴 행동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건강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직 잘못된 습관만이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공유한 내용이 유익했다면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혹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이 정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정보가 더 널리 퍼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영상에 누워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손주들과 공원을 걷는 삶을 선택합시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실용적인 건강 비결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단이나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시니어 행복연구소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하시고 감사합니다.